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계원리 제12강 자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표현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마지막 영역, 자본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속성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을 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회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형태에 따른 회계 처리, 주식회사의 특징, 그리고 주식 발행과 자본금의 증감, 이익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변동표, 이런 용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형태와 자본인데요. 기업의 형태는 자연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 강호남, 그러면 이것은 자연인이 되고요. 강호남이 설립한 기업 A, 주식회사 A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주 A, 주식회사 A는 하나의 인격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립한 사람이 강호남이 됐든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합쳐서 됐든 간에 그 개인과 법인은 인격체가 다르다라고 해서 법 인격체를 부여한다 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것을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대체로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쓰곤 합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유한, 리미티드, 책임이 유한하죠. 유한한 것에 책임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주들의 유한 책임이라고 하고요. 자유로운 주식과 양도, 처분 이런 것들이 있고 거액의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영업과 존속의 계속성이 있다. 이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발행과 자본금의 증감.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주식의 종류에서는 보통주, 우선주라는 두 가지 것이 있고 보통주는 최종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약정된 특정 권리가 우선하는 주식, 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 보통 우선주라고 하면 권리가 우선한다든지 배당이 우선된다든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선주에다가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반대급부가 되는 것은 보통주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선주는 책임 중에서도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납입자본과 주식의 발행 개념인데요. 정관이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의 한도액을 수권자본이라고 하고요. 실제 발행된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발행할 수 있는 총량, 주식의 총량은 얼마로 볼 것이냐에 관한 것은 수권자본이라고 하고요. 실제 발행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발행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상법상의 법정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식거래의 어떤 확장력, 기업이 담을 수 있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 잉여금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액면가는 10,000원인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20,000원이다. 또는 내가 주식시장까지 가진 않더라도 발행할 때 주주들로부터 20,000원의 발행을 해서 그 대금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차액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주식 발행 초과금
넘었기 때문에 초과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본은 기업에 쌓이게 돼서 기업 활동을 위한 자본금, 어떤 자본의 여력으로 남게 되는 거죠. 주식의 발행은 액면 발행이 있고요. 액면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할증이라는 것은 높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할인 발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할인 발행은 없고 할증 발행이 있다. 왜냐하면 주식은 액면가에 있는 자본금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할인은 아니고 할증, 높이는 거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할 수가 있어요. 증자나 감자라는 말은 뭐냐면 자본금을 늘린다고 해서 증자라고 표현하고요. 자본금을 줄인다고 해서 감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인 증자는 뭐냐면 주주가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해서 실질적인 기업의 순자산이 늘어날 경우에 실질적 증자다. 자본금을 늘린다, 증가시킨다 라고 해서 증자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형식적인 증자라는 거는 기업의 순자산 증가는 수반하지 않는데 자본금이 늘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무상증자라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감자, 형식적 감자, 감자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주에게 현금 등을 지급해서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함으로써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감자. 자, 소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는데 주주들로부터 5,000주를 사들여서 5,000주를 소각, 그야말로 없애버린다 라고 하면 이 회사의 자본, 주식 수는 10,000주에서 5,000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이 줄어든 5,000주만큼 감자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 감자라는 것은 정말로 돈을 들여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주식을 없애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형식적 감자는 기업의 순자산의 감소 없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거래 내역의 분계.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항공 서비스 전문회사 주식회사 닥터 비행기를 설립하여서 자본금을 모으고자 한다.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주당 25,000원에 발행하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라고 표현합니다.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액면가 주식 10,000원의 보통주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여서 주주들에게 무상 교부했다. 자, 돈을 받지 않고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익 잉여금 중 5천만 원을 배당하기 위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000주를 액면 발행하여서 교부하였다. 자본거래 내역을 분개하시오. 자,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차분히 보면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자, 볼게요. 자, 교재를 보세요. 교재 여기 거래 내역 거래 번호가 있고 차변, 대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 1, 2, 3에 대한 거래를 1, 2, 3에 대한 거래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교재를 차분히 보면서 문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본금이 1억 원이 증가했다. 자본이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 자, 자본금은 1억 원이 증가했는데 자본은 얼마가 늘어났다고요? 자본은 2억 5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2억 5천만 원.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2억 5천만 원인데 자본금은 1억 원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차액인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대변에다가 1억 5천만 원을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10,000원, 10,000원을 10,000주씩 발행했기 때문에 1억 원이 되는데 이 1억 원은 자본금 중에 1억 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재원으로 액면가 주식을 1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돈이다? 자본금 중에 1억 원의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자, 이 1번의 1-2번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자본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이익 잉여금 5천만 원, 5천만 원을 배당하기 위해서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 5,000주를 액면 발행해서 교부했어요. 자본금 5천만 원. 자, 다시요. 자, 이 표를 다시 봅시다. 표를 봅시다.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3번 중에 자, 현금이 들어왔고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자본금이 1억 원이 생기는 것이고 이익 잉여금의 재원을 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자본금 5천만 원을 발행한 거죠. 자, 차변 대변 현금 2억 5천 들어오고 자본금 1억에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5천만 원이 생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원을 가지고 자본금 1억 원을 맞췄고 이익 잉여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자본금 5천만 원을 맞췄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반복해서 익히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차변에다가 돈을 쓰고 대변에다가는 그 계정 항목을 쓰고요. 내부에서 돈을 꺼내간 경우에는 그 차변에다가 그 주식 발행 초과금에 재원을 쓰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자본금이 늘어나는 대변에 기재하는 건 똑같지만 차변에 기재하는 게 외부에서 온 현금이냐 내부에서 만든 주식 발행 초과금이냐 혹은 잉여금이냐에 관한 차이이지 사실 기재하는 것은 똑같다. 속성이 다르니까 이 문제를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헷갈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본 변동표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 자본 변동표의 작성이에요. 주식회사 닥터비행기는 2018년 기초 그 기의 시작, 기말, 그 기의 끝의 자본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본 변동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세요. 자, 1번 유상증자라는 게 있었어요. 액면 10,000원의 보통 주식 2,000주를 주당 25,000원에 발행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감이 딱 오죠? 10,000원인데 25,000원에 발행했어요. 차이가 얼마죠? 15,000원. 이 15,000원의 속성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당기 순이익은 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현금 배당은 현금 배당을 100만 원을 했습니다. 2018년 중에 매입한 주식회사 클린 비행기의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금융자산 평가 이익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4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자본 변동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자, 여기 봅니다. 자본 변동표. 자, 잘 볼게요. 자본 변동표에 들어가는 게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합계. 자, 이건 뭐랑 같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볼 때 보면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내역들이 되겠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용어들을 가지고 이 합산된 금액이 무엇이다? 자본의 합계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이 자본의 계정표에 들어가는 내역들에 관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자본 변동표 이제 풀이가 나오죠. 자,
자, 여기 볼게요. 2017년 12월 31일 이거는 전기 기말이 되죠. 그럼 이 전기 기말은 어떻게 됩니까? 현 당기의 기초가 돼요. 둘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말의 자본금이 1억 원이었고 이 자본잉여금이 5천만 원, 이익잉여금이 6,500만 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0원에서 자본합계는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유상증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본금 2천만 원, 자본잉여금은 3천만 원, 자본합계는 5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600만 원, 그래서 자본합계 600만 원, 현금 배당이 100만 원. 이거는 괄호친 이유가 뭡니까? 배당을 주는 거니까 빼는 거죠. 자본합계가 100만 원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클린비행기의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400만 원 늘어났어요. 400만 원.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18년도 기말에는 자본금 합쳐볼까요? 1억 2천만 원, 자본잉여금은 8천만 원, 이익잉여금은 합쳐서 7천인데 여기서 100만 원을 뺐기 때문에 6,500에 600만 원 더하고 100만 원을 빼니까 7천만 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400만 원 해서 자본합계는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익히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3번 풀어봅시다. 주당 순자산의 계산이 나와요. 주식회사 클린비행기는 자본잉여금 6천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액면가 5만 원의 주식 1,200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상교부하였다. 무상교부, 예,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무상증자 전 자본은 자본금 1억 2천만 원, 자본잉여금 2억 원, 이익잉여금 2,56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상증자 후에 주당 순자산은 얼마인가? 자,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잘 봅시다. 자, 볼게요. 이것도 표로 하면 간단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이 뭐예요? 합계죠, 합계. 주식수. 이거 뭡니까?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이게 뭐랑 같아요? 이 위에 문제 자본 합계 이 부분이랑 같죠.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만 빠진 거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이걸 합친 것이 자본이 되죠. 그리고 주식수가 있으니까 이걸 나눴더니 주당 순자산이 된다. 이건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만 이해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무상증자 전에는 자본금이 1억 2천만 원, 자본잉여금이 2억 원, 이익잉여금이 2,560만 원. 그래서 자본은 3억 4,560만 원이고요. 이때 주식수가 몇 주죠? 2,400주. 2,400주. 자, 무상증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은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1억 4천만 원, 이익잉여금은 2,560만 원, 자본이 3억 4,560만 원의 주식수가 늘어났어요. 3,600주로. 그래서 주당 순자산은 9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스터디 3번에 보면 대전제가 빠져 있네요. 이 앞에 문제랑 연결해서 주식수가 2,400주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자, 풀이에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주식수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처음부터 주어진 조건이고 여기에 문제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문제를 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변동이 있는 거 자본잉여금이 6천만 원으로 5만 원짜리 주식 1,200주를 발행해서 무상교부했다.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점. 그 다음에 6천만 원이 자본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배당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3억 4,560만 원에서 주식수 3,600주를 나눴더니
96,000원이 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이익잉여금의 계산. 주식회사 스카이 케이터링의 2018년 연말 자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스카이 케이터링의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다른 성격의 문제예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것과 주식 발행에 관련된 항목이 어떤 것이냐에 관한 구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1억 원이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억 원이 있어요. 감자 뭡니까? 자본을 떨어뜨리는 거죠. 감소시키는 거죠. 감자 차익이 5억 원이 있어요. 이익 준비금이 2억 원이 있습니다. 임의 적립금이 4억 원이 있어요. 이 임의 적립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또는 차기의 경영을 위해서 얼마나 적립, 그러니까 쓰지 않고 놔둘 것인가에 관한 판단의 결과죠. 임의. 그 왜 임의예요? 뭐 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이만큼은 보유를 해둬야 유출하지 않고 쓰지 않고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적립한다는 거죠.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적립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주식회사 스카이 케이터링의 이익잉여금이 얼마인가 봤는데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이익준비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친 게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이 중에 1억, 3억, 5억은 빼고요. 2억과 4억을 합친 6억이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자, 자본금은 이 표를 볼게요. 밑에 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요. 잉여금은 남는 돈,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본을 조정하는 거는 감자 차손, 감자를 통해서 손실이 나는 것,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내 주식을 처분했을 때 손실이 나는 것, 내 주식을 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본 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은 재평가 이익, 기타적인 포괄 이익은 평가를 했더니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뭐 늘어났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손익이 늘어났다.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 재고가 늘어났다. 이럴 때 재평가 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FVOCI 금융자산, 이게 뭡니까? 장기 금융자산이 평가 이익이 좋아졌을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될 수가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에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뺀 것, 이렇게 FVOCI 금융자산의 포괄 손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요? 자, 이익잉여금 나왔네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은 모두 자본 잉여금이 된다. 자,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법인격체가 부여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된 용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지고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자본 변동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기말고사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틀 안에서 자본의 변동이란 어떠한가, 순자본의 변동 또는 이익잉여금의 변동의 내역은 어떠한가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복잡하게 주당 순자산의 흐름을 정리해라 또는 자본 변동표의 자세한 내역을 직접 작성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늦가을에도 여러분들의 학업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